즐겨야지 이거 짤막하게. 네, 장기표입니다. 네, 우리 노 교수님 오래간만에 제가 이 강의를 좀 잘 듣고 있는데 좀 참을성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참을성 문제가 아니죠. 네, 우선요 미디어 정당 창당을 준비하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사실 한국 정치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한국 정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신의 한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디어 정당 정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정당을 만드시겠다고 나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또 열정 그리고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국민의 선거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별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죠? 네. 약간의 제스처가 있지만 저런 제스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제스처도 제대로 좀 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스처도 제대로 된 제스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래 정치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활동에 종사해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 이대로 또 이 정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정말 간절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 정당 창당에 나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게 말씀하라 그래서 더욱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는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아주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국정운영 방안을 실현할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존 정당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전혀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미디어 정당도 만약에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의 한 수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애국심이 너무너무 뜨겁고 열정 또한 너무나 치열합니다. 바로 그러한 애국심과 열정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배로서 제가 나이가 우리 노여봉 교수는 다음으로 제일 많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말이 많이 있고 제가 보더라도 부정선거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또 저한테 대해서 이 부정선거 고발하고 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걸 할 용기도 양심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썩어 빠진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한테는 다 후배들인데 우리 미디어 정당 하는 분들 저 너무
문재인 정권 욕하는데 시간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선배로서 혹도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마이크 잡은 김에 저 장기표 이번에 선거에서 잘 되도록 많이 성원하셨죠? 네. 그런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떨어진 데 대해서요 굉장히 안타깝죠? 네, 정말 이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저의 낙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신 우리 신의 한수, 우리 구독자 그리고 동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그러한 성원과 안타까움이 저 장기표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장기표가 정말 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그 성원과 안타까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이 미디어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코로나19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크겠죠? 네. 1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네.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이 반드시 미디어 정당을 성공시켜내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이 창당 작업에 대해서 거듭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교수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고영주 고문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짧게 하라는 여러분들의 여망을 잘 봤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정당 창당 추진 움직임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평생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정치는 적성에 맞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저까지 이제는 새로운 정통 우파 정당을 창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니, 평소 정치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 언론인이나 유튜브들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많은 자유우파들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좌클릭 처신이 못마땅하면서도 그래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적화 추진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자유우파 인사들 중에는 미래통합당의 혐오스러운 정치 구태와 수구적 기회주의적 행태들에 실망하고 분개하여 다른 우파 정당을 지지한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파 세력들은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 여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거 1개월 전부터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하에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지급하는 등 국가재정을 동원한 엄청난 금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한 관제 언론을 동원한 우한폐렴 대처 관련 조작 허위 보도로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는 바람에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던 잘못도 있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패인은 정부 여당의 무지막지한 금권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러한 엄청난 금권 공세 속에서도 국민들의 41.5%는 이에 넘어가지 않고 미래통합당을 선택해 주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애국 세력과 현명한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금권 선거를 비판하거나 공천 자금 등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세력에게 돌리고 이들과는 결별을 하겠다거나 앞으로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쓰지도 말라는 등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애국 세력을 모욕하고 능멸하였습니다. 우파 유튜버나 태극기 세력 등 애국 우파가 언제 미래통합당에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애국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못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현재의 자유우파가 겪고 있는 억울함을 잘 표현한 말인 듯 싶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느끼고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미디어정당 외에도 실제로 여러 건의 창당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 세력의 창당 작업이 또 다른 우파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국 세력들이 미디어 정당을 의시한 우파 정당 창당을 기획하는 것은 무슨 출세를 바라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는 도저히 애국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순수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므로 각 추진 주체별로 열심히 창당 작업을 하되 추진 과정에서 우파 동지들끼리는 상호 연대하거나 통합하여 반문재인 비미통당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진실로 애국 국민들이 대변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닫아놓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미래정당 창립준비위원회가 새로운 우파정당 창당 추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정당 창립준비위원회가 애국 우파정당 창당의 선두주자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창당 과정이나 창당 이후에도 민주적인 조직 운영으로 우파정당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발 우파정당들과는 선의 경쟁과 연대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대 동생님도 인사말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재봉 교수님 또 노재봉 총리님 그 좋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경청하는데 여러분들이 말 뜻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중간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제가 그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6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그 평등 경제라는 부분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수님의 깊은 얘기가 지금 레닌주의에 거기 연결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 미디어 정당의 이 파생이 돼서 이것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이러한 필연적인 논리적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혀서 그것이 지금 가슴에 아픕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화났습니다. 언제 6월 10일 날 제가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평등경제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든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어떤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온리 딱 그겁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부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지금 저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인데 여러분이 소요가 나서 조금 제가 좀 섭섭했다라는 말이 바로 앞으로 우리 미디어 정당이 잘 될 수 있는 창조적인 근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에 아주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밀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고모님께서 말씀했는데 뭐 주고 뺨 맞는다.
뭐 주고 빰 잘 맞았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더 감내할 수 없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문제를 얘기할 때 사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사과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를 더 화나겠습니다. 왜? 5.18에 대한 주호영 대표가 그 전날 5.18 묘역에 가기 전에 사과를 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무엇을 사과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중대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범부중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바로 그 순간 어떤 정당이 된 것이냐, 이념 아이데올로지도 없고 또 무슨 국가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뭐 어떤 법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이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미디어 정당이 파생되면 이것이 선두정당으로 싹가져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유 우파들이 합쳐서 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 지붕 아래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정당이 선두가 될 것입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드리고요. 또 신혜식 대표가 인사말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갖고 어디 다니기가 좀 껄끄럽고 그런데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특히나 또 우리 노재공 총리님께서 선뜻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갖고 오늘 사실 강연을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공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리님께 오히려 좀 죄송하고 여러분들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총리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미디어 정당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미디어 정당.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극기를 들고 싸워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도 한번 어떻게든 우리 보수 세력이 한번 승리해보자 라고 해서 결집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박형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아시겠죠? 박형준 교수가 좀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유튜브 앞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알아봤더니만 우리 보수 세력 별로 힘이 없더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오늘 또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힘을 모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총구를 우파에게 겨눕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죠. 김무성 씨 또한 사기꾼들이다. 이런 욕설을 가하면서 돈만 벌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숫자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진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은 오히려 말이죠. 앞에 계신 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듣자고 해서 그들에게 질책하고 그들을 찍어주고 그들을 성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지켜보자. 이런 하나의 열망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는데 통합당이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까 총리님께서 지금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 싸움이다. 이 대한민국 체제 누가 지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미디어 정당은 인터넷 중심으로 또 유튜브 중심으로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싸워 나가야 되겠다. 매주 주말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또 큰 행사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전략이 없이 싸우면 안 되겠다. 전략을 세우고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싸움의 기초다. 미디어 정당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늘 준비 모임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른 정당과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많이 도와주고 또 잘하는 우리 정치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지해주고 밀어줄 겁니다. 인터넷에서 힘을 모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력을 만들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보태줄 것은 보태주는 그게 바로 미디어 정당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탄핵 때도 그랬고 몇몇 발언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자고 했을 때 저는 방송에서 자, 잘된 발언이다. 이런 발언을 우리가 성원해주자. 이런 겁니다. 저희는 누구를 깎아내리고 일부러 때리고 흠집내고 경쟁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정당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 우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서 다음 대선에, 그 다음 총선에, 그 다음 대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길, 즉 대한민국 체질을 지키는 정당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철저한 이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노재봉 총리님이 짧게 말씀하시다가 내려가셨는데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이론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는 서로 철저하게 결속돼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결속돼 있어야 되고 또 광장에서도 결속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보니까 기독자유다, 우리공화당, 그리고 친박연대 포함해서 아쉽게도 3%가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비교적 2% 가까운 득표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지금의 통합당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디어 정당이 또 받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큰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기존의 광화문 그리고 또 우리 아스팔트 세력, 운동권 세력, 자유운동권이죠. 적화운동권이 아니라 이 자유운동권 세력이 평상시에도 뭉쳐서 다음 총선에는 3% 이상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의 절대적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셨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또 어렵지만 석동현 변호사님 등 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양영태 박사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문단 또 공동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저도 당분간 공동대표를 역할을 하면서 더 참신하고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말이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밑바닥에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라고 해서 대표직을 맡고 어떤 자리에 또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셨지만 저는 물도 나르고 또 여기 아까 화냈지만 앰프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는 더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 성원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자, 또 다음 행사 또 있죠. 네, 젊은 분들이 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젊은이들의 시간인데요. 우동균, 박세정 기자가요. 창당 취지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우동균, 박세정 기자 이외에도 많은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고 또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미디어 정당의 창단 추진 취지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팜플렛이 있습니다. 이곳을 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두 쪽에 걸쳐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차근히 낭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취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정당 창단 추진 취지문. 세계사적으로 80년대 말 이후 구공산권 국가의 쇠락으로 후쿠시마의 역사의 종언에서 보듯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세를 잃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한국 정치 지형은 점차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영역 외에도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세대 및 성별 인력 지형까지도 좌파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4.15 총선이다. 총선에서 대승한 좌파 정당은 개헌을 통해 국가체제를 통제사회로 이끌고자 하고 있고, 총선 이후 기존 보수정당은 공개적으로 좌클릭을 선언하였다. 특히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보수정당이 아닌 좌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수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월 혁명이라고 극찬하던 광화문 세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선긋기에 나섰다. 무엇보다 편향된 언론 환경 다 열악한 상황에서 우파 정당에 대한 스피커의 역할을 해왔던 유튜브에 대해 제1야당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돌리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 심지어 총선 기간 보수 유튜버들은 좌우 이념과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대의 명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제는 미디어 세력을 버린 기존 야당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우한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은 새로운 미디어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파 정당이 실종된 상황에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현실 정치에서 당당하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고 입성하는 것이 미디어 정당의 목적이다. 미디어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며 미디어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구성원과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정당은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특히 진성당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소수의 권한이 집중되는 기존의 정당과 다르게 미디어를 통한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미디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당의 활동을 보여줄 것이며, 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화할 것이다. 하나, 미디어 경제. 미디어 정당은 국민의 통신비를 절반으로 절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대한민국은 통신기술의 선도국가로 LTE, 5G 등의 통신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 가구별로 월 10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하여 국민이 여유있고 행복한 시대를 열 것이다. 하나, 미디어 자유. 미디어 정당은 국가의 미디어 검열을 반대한다. 유튜브에 대한 탄압, 인터넷 언론에 대한 재갈, SNS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반대한다. 또한 QR코드 전잡 출입 명부 의무화 등 검열에 악용될 수 있는 국가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미디어 검열에 대한 국가의 폭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하나, 미디어 안보. 미디어 정당은 화웨이 장비를 반대한다.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 의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화웨이의 사용은 한미동맹의 해체와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디어 정당은 화웨이 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반대할 것이며 기존 화웨이 장비의 퇴출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 미디어 문화. 미디어 정당은 모든 국민들이 미디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문화 콘텐츠 창작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기존 문화계가 사실상
좌파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있는 것과 달리 미디어 문화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의 혜택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미디어 권리 장전을 마련할 것이다. 하나, 미디어 SOC. 미디어 정당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SOC로서 권역별 미디어타운 조성 정책을 펼 것이다. 미디어타운에서는 누구나 미디어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개념의 공간이 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디어타운이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미디어 정당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국 조직을 결성하고 당당하게 정당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모든 당원 개개인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당은 당원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종합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세력은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래적 미디어 정치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0년 6월 12일 미디어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지금은 단기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봉 총리님과 그리고 공동대표단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전달 박수로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박창훈 부장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가 끝나면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순서대로 기념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기인 동의서 꼭 제출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애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미디어 정당 떡 케이크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네. 저희 또 공동대표단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박세정 기자도 앞에 나오세요. 우동균 기자도 거기 같이 있고 네. 청년들도 서야죠. 사진 찍으셨으면 커팅해 주십시오. 예, 박수 바랍니다. 이로써 미디어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는 마치겠는데요. 지금 기념 촬영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앞쪽으로 들으셔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셔갖고 여기 대표단하고 앞쪽에서 사진 이거 다 예. 그러네요. 차라리 여기서 필요 없는 다 같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지금